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비핵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미 회담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 극적인 변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해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e is a good man and he is a very capable man. I think South Korea is very lucky to have him. Did I do a good job? I can't do better than that. That's called an A+ rating, right? 네,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좀 만들어보자. 한미 정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판이 좀 흔들리는 그런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위한 좀 엔진을 가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불만을 제기했던 건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상황 변화가 좀 있었던 거로 봐서는 북한을 만족시켰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갑자기 왜 태도 변화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가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다른에서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틀어져 있는 분위기, 그 이후에서의 뭔가 모종의 해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하게 갖고 가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만족할 만한 회담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오늘 나왔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 meeting, see what happens, whether or not it happens. If it does, that'll be great.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And if it doesn't, that's okay too. Whatever it is, it is.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If it doesn't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at a different time. But we will see. We will see. 네, 트럼프식 화법을 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의 중에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글쎄, 그 말은 참 쉽게 하는데 본심, 행간을 읽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보이는데 또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충족될 수 있고 또 이게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연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 이 본심이 뭔가 저는 그 전반적인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이 준비 상황 이런 거 볼 때 한미 그 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연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도 저는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연기 가능성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의 일종의 가교 역할, 예. 다시 말해서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 그 속에서 나온 정의용 안보실장의 전망이 99.9%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확신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만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질지 모르겠지만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 열릴 가능성 볼 때 한 8대2 정도 8대2. 예.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CNN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과감하게 합의한 회담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스케줄을 무리하게 맞춰서 회담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로이터는 글레이저 선임 고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보다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래서 회담 연기를 언급한 거는 똑똑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압박용이거나 어찌됐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우리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미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을 이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흥행몰이용이 아닌가. 흥행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열린다. 이러면 별로 사실은 언론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거보다는 열릴 듯 말 듯. 열릴 듯 말 듯. 여전히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채널을 고정해라. 그러니까 그 의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애매한 발언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해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뭐 뭔가 이렇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다녀오고 회담 전망이 굉장히 좋을 때도 그런데 두고 보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였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조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석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화법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채널 고정, 이 말을 인터뷰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 성공적일 것이다. 장소 발표되니까 채널 고정이라 하더니 요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켜보자. 이 말을 인터뷰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건 안 맞으면 연기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회담 진짜 이루어지는 거 보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의 문매를 받는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장밋빛에 잘 성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이 노벨상을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을 전혀 숨기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두 명의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죠.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신호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걸쳐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까지 확정되었고 나왔지만 결국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협상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협상의 전 세계 최고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저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There was a difference when Kim Jong-un left China the second time.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it from the standpoint of,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friend of mine. He likes me. I like him. We have, I mean, that was two of the great days of my life being in China. It was, I don't think anybody's ever been treated better in China, ever in their history. And I just, you know, President Moon may have a different opinion. I'd like to have your opinion on that. What you thought of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What is your feeling? And I don't want to get him in trouble. He lives right next to China. You know, he's not too far away.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No, but I think that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내 친구 시진핑이 김정은을 달라지게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의심 이런 이야기를 줄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모로가 변화됐다. 이 여러모로 속에 태도의 변화냐, 입장의 변화냐, 여기 따라 가지고 분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장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그 배후에 시진핑 주석이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도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의심은 설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입장의 변화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례로 지금까지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비핵화 할 수 없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비핵화, 체제보장, 연계선상에서 통일선상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입장 변화가 맞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강한 톤으로 불평불만하는 거. 일례로 볼턴 안보보좌관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김기관 제1부상의 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고분고분했지만도 좀 더 한번 강한 톤을 한번 비판을 던지는 경고라는, 이것은 태도의 변화단 말입니다. 이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소위 말해서 벼슬을 운운한 것은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중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 압박 제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만나보니까 아마 자기가 만나는 것도 몰랐고 그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에 뭔가 단거리를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렇겠죠. 지금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줄곧 종전선에 있어 가지고 2006년, 2007년 지금 일까지 중국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반도 동부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에 의한 협력에 의해서 공을 해야지,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던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포커 플레이어. 표정을 잘 숨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나도 못지않다. 나도 그에 못지않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주석에 대해서 애정과 애증이 좀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카드로 이렇게 재구성해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금 관계 전체적인 그 구도를 보면 그래도 미국이 역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뭐 최근에 무역 전쟁이다 해서 미국하고 맞선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기류를 보더라도 절대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직 국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잘 알죠.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배후에서 시 주석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약간 좀 뒤에서 좀 부추기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좀 빠지쇼라고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정도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탁월한 협상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후설을 제기하다가 갑자기 시진핑은 내 친구고 나는 중국에서 역사상 최고 대접을 받았다. 또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잘 실현되고 있을 때에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는 얘기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제사회를 끌어내고 비핵화라는 과정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하는 데에서도 중국이 사실 여기서 배제될 수가 없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에서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돌변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일시 중지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영호공사는 아마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맥스 선더 훈련, 한미연합 공중훈련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함께 맞닿아 있는 건데요. 저는 중국이 가장 불편했던 게 결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이 북한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우리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주한미군은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에 주한미군의 문제는 바로 중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갑자기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바로 중국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대한 경제 보상에 대해서도 미국식 자본이 흘러가게 되는 경제 발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 북한이 이루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모종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설을 얘기를 길게 하면서 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또 어떤 배경일까요? 글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그 미국 언론이 혼란을 춤을 추고 그 혼란을 춤을 추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보면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야기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도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마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이게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하니까 지금 나중에 마지막 가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합의 이행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100%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자제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해라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북한 전문가께서도 좀 해석이 난해한 그런 또 화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얘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트럼프식 북핵 폐기 해법, 이게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We're 100% confident,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and as we all know that you're aware, he's the best negotiator.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I'm not going to go beyond that. It would certainly be better if it were all in one. Does it have to be? I don't think I want to totally commit myself, but all in one would be a lot better. Or at least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He will be safe. His country will be rich. Yeah, I think that he will be extremely happy if something works out. And if it doesn't work out, honestly, he can't be happy. 트럼프
트럼프식 모델 이렇게 직접 들으셨지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른바 언론에서는 유연한 일괄 비핵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핵은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게 물론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확언하지 않겠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빅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식은 맞는 건데 이걸 확언하지 않겠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예. 이제 우리가 그 이 강대구라고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외 메시지가 아주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자신의 국경지대, 백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남미라는 이런 데에서 장벽을 더 쌓고 있지요. 장벽을.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이런 대메시지도 간단 명료한 것이 아니고 헷갈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강대국의 상징 특징을 볼 수 있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의 관점에서 두 가지 개념의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이 이야기하는 일괄 타결, 이것은 뭐냐면 합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의 방식이요. 예. 그다음 제 단계적 해법,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행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은 북한에는 합의 방식보다도 이행에 초점을 하는 단계적, 또 미국은 합의 방식에 이야기되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지금 틀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놓은 포괄적, 단계적 이런 이야기 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형식의 모델 있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겠죠. 예.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직 없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인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때부터 바로 트럼프식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텐데 이 말이 가장 귀에 들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핵폐기 이행하면 체제 보장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약속인 거지 실제로 이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판 뉴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포괄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간접자본 확충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면 그러면 일괄 몇백억 달러를 1년 사이에 북한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속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트럼프식 모델,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요리 중이다. 요리 중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실무진 사이에서 지금 북측과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 좀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제 조율 과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리비아식하고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 그 사이에서 어찌됐건 제3의 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서 만나서 계속 이야기 중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리비아식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좀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리비아 형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게 트럼프식 모델이 나올지는 요리가 끝나봐야 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의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오벌 오피스 벽 뒤쪽에 서서 한미 정상을 주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 볼턴, 표정 보이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표정입니다. 어쨌든 모두 발언 문답 내내 저렇게 뒷벽에 서서 경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의 포착이 돼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제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른바 트럼프식 해법이 뜨면서 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존 볼턴 보좌관이 언론에 나와서 가장 결정적으로 북한이 문제 삼는 얘기가 바로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핵무기를 반출한 장소까지 언급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리비아에 적용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리비아식 모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는, 리비아식 모델에서는 체제 보장에 대한 안전 약속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사회 내에서 이 볼턴이 갖고 있는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오늘자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고 트럼프식 모델이 그럼 어떤 방식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남아공식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절충의 모델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켜서 단기별 비핵화도 받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핵무기를 반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일단 볼턴이 얘기했던 리비아식 해법과는 미국도 거리가 멀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존 볼턴 보좌관 표정도 상당히 어둡고요. 워낙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존 볼턴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교체될 수 있나,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인사권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또 지금까지 1년 한 이 5개월 정도 예. 거쳐오면서 측근들을 많이 교체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봤을 때 교체 가능성은 있다 보이지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예. 교체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인사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외교부 특보가 지금 트럼프식 행식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남아공 핵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남아공의 핵심적인 해법은 선체제 보장입니다. 예, 다시 선 말해서- 핵폐기가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면 남아공이 핵무기를 만든 배경이 남아공 바로 옆에 있는 앙골라라가 있습니다. 예. 앙골라 지역에 쿠바군이 5만 명이 주둔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제 안보 우려상이 돼가지고 핵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 러시아 합의를 해가지고 5만 명의 앙골을 철수함을 해가지고 핵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예. 아마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번 기회는 정말 다르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대러 갔는데 오히려 부담이 많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연기 가능성 발언을 보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 조건, 그러니까 북미 회담 하기 전에 우리가 북한 태도를 좀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찌됐건 북미 회담을 정상회담을 안 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그 부분은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만 나한테 와서 열심히 전달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생각도 좀 전하시오. 그래서 이제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좀 표시한 게 아닌가, 간접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담이 좀 생겼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라인으로 통화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죠.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숙제를 지금 또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재 외교에 이제 적극 나선 문재인 대통령인데 어떤 지금 과제와 해결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세현 장관의 이런 혹을 때려가다가 혹을 붙였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혹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첫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상당히 기다리는 회담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미 동맹의 토대 속에서 양 정상의 신뢰를 한층 심화시키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더 나아가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이행을 한 데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100% 함께한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혹을 때려가다가 혹을 붙인 것이 아니고 예. 혹도 붙이지 않고 예. 정상적으로 우리의 중재자 역할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있겠지만 이번 주말에 북미 간의 싱가포르에서 실무적인 준비가 또 시작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